어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합류 조건으로 국정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최재형 전 검사원장 등의 공천 등을 요구했고 처갓집 비리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라고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권영세, 윤석열, 이준석 대표들의 발언을 보자면 그 요구는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당시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아 활약하셨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만남은 누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또 뭐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만났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를 봉합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죠. 그런데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으로 오면서 조금 멀어졌는데, 뭐 어쨌든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만나자고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녹취 파동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잘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성사가 된 거죠. 네.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을 했다가 어제 뭐 성사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네. 홍 의원께서는 합류 조건으로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네. 이제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러한 조치와 재보궐선거 공천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홍 후보님이 국정운영 능력 담보할 만한 조치의 하나의 지표로 기준으로 네. 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나 처가비리 엄단 선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렇게 윤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를 또 하고 또 홍 후보께서도 윤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의 어떤 국정을 맡기기에 좀 이래가지고 되겠냐라고 많이 나무라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또 지지층에 대해서 이분을 좀 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네. 지지층을 또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같이 함께했던 세력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뭐 완팀해야 된다 또는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무조건 둬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소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소신을 버린 거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최소한의 어떤 명분, 합류의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으로 두 개를 제시를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공천 문제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함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두 분이서 이야기를 오래 나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이제 일환에서 맥락에서 하다가 이제 아마도 제가 뭐 짐작컨대는 후보가 상의를 하셨겠죠, 그죠? 뭐 도와달라고 하면서 상의를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추천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 소식을 전에 언론에서 전해온 거는 뭐 네. 큰 이견이 없었다, 잘 들었다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권영세 의원 추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추태.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뭐 갑자기 다짜고짜 요구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상의를 하니까 아마 추천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그 추천 또 그렇다고 또 최재형 원장 이런 분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도 아니고 사실은 홍 후보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추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조금 뭐 이게 안 맞다라든가 다른 이제 얘기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도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네. 의견 개진을 하고 그래서 후보가 홍 대표랑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선배님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요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해봅시다라든지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사실 비공개 회동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제 그 회동 힘들게 성사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과연 그 원팀을 대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맞나? 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나 일을 그리고 그래서 의원님 네. 궁금한 건 그러니까 네. 어제 저녁 때까지 후보 윤 후보와 홍 의원님들 간에 무슨 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뭐 서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얘기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태 뭐 이런 등의 너무 강한 발언이 있어서 그 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또 윤핵관의 출동입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 뭐죠? 아니면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윤 후보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아주 홍 후보께서는 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기투합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네, 저도 어제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윤 후보께서 내심과 다른 어떤 사실은 그러면 와서 행동은 사실은 진위가 아니었던 건가? 그래서 그러면 윤 후보가 이게 믿을 수 없는 분인 건가? 그죠?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윤 후보는 그렇지 않은데 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나눈 얘기가 100%다 그대로 실현되기가 어렵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욕을 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권영세 사실은 의원은. 예. 그리고 아마 그 상의조차도 다짜고짜 얘기가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게 어렵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윤 후보 쪽에서 먼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추천이 오가고 그랬을 텐데 네. 그러면 누가 났습니까?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밤새 이거는 네. 뭐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은 윤 후보가 홍 의원한테 이렇게 거짓된 말을 했던 거냐, 가장을 했던 거냐, 아니라면 밤새 뭐 윤핵관이 있었던 거냐, 달리 상의하는 팀이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예. 네, 만약에 달리 상의하는 팀이 있다고 해도 설사 윤핵관이 있다고 해도 네. 그분들이 이 판을 깨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네. 어제 그 회동은 사실은 두 리더 간의 네. 고도의 전략적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판 자체에 그 사실은 상당한 어떤 지지 세력과 정치적 그거를 어떤 그 정치적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모처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네. 이거 설사 이제 윤핵관들이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한다 해도 그러면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후보한테 이건 좀 통화를 한번 하시든가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말 일이지. 네. 그렇다고 또 그렇게 통화가 소통이 되면 뭐 홍 대표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것들을 보면 또 말도 험하고 이게 뭐냐 윤 후보의 말을 안 듣는 건가? 윤 후보를 무시하는 건가 사람들이? 근데 오늘 윤 후보님도 그런 이야기는 하셨어요. 뭐 공천과 국정 그 운영 능력 담보는 서로 다른 얘기다.
하고 네. 뭐 그런 어제 그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받을 의사가 없는 취지로 해석되는 말씀을 후보도 직접 하셨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예. 뭐 저는 구체적인 걸 떠나서 말이죠. 원론적으로 어쨌든 후보가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윤 후보가 뭐 어떻게 이제 선회를 하자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이제 홍 대표께서도 네. 상의를 하니까 추천은 할 수 있지만 그게 택도 아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결국에는 그것도 절차로 들어가면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얘기가 되면 얘기거리가 되고 남들이 수긍이 가면 하는 것이고, 네네. 또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할 수,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재보궐선거는 고도의 어떤 전략적 정책 판단. 판단으로 하는 게 맞죠. 그것은.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원팀이라든지 세력 간의 연합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보더라도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통합의 상징적 인물들이 네. 나오는 게 맞긴 해요. 사실은. 네. 다만 그것은 절차적으로 그냥 뭐 얘기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자. 이것을 이렇게 푸는 것은 이거 리더십에 상처만 날 텐데. 네. 근데 후보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후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선대위 내에 없다.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돼서 파토가 나든지 네.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이게 모시려고 한다면 이 어떤 세력 간의 연합이나 정치 지지층이 지지를 끌고 온다든지 또 홍 대표의 어떤 도움이나 모든 면에서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좋은 예우를 해서 모시고 와야 그것이 그렇죠. 극대화되잖아요, 효과가.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윤석열 캠프나 또는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홍준표 의원을 조금 이렇게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네. 조금 이렇게 경시하면서 이 기세로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홍 의원님이나 또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이나 두 분 의견 어떠신가 해서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네.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이제 단일화를 안 해서 저는 물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보수층은 아니거든요. 네네. 중도층도 있는 거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진보층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정권 교체의 대안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안들에 대해서 그 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정권 교체 여론 높아도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면 그 대안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한 정치 세력이 혼자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정권 교체 열망과 윤 후보의 지지율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정치인들이나 세력 또는 지지층을 연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정권 교체란 열망을 반드시 담보해내겠다. 그래서 어떤 자기 희생적인 또는 이제 양보하고 또는 이제 참아내는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없으면 이번 선거는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인 장모 즉 처갓집 그 리스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뭐 그게 엄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필요한 최소한의 그 명분 아니겠는가. 홍 대표께서 합류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그걸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오셨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에 불응했죠.
일방적으로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네.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날카롭게 보는 국민들은 지식인들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특권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선언 정도는 해야 최소한 네네.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네. 저희도 양심과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홍 대표를 지지를 해왔고 윤 후보의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네. 윤 후보를 한번 이번에 믿어보자 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어쨌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쨌든 이 최소한의 조건이 오늘까지는 실현이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이것은 저는 어제 회동도 그렇고요. 네. 윤 후보와 홍 대표 간의 두 정치 리더 간의 어떤 그 정치적 결단과 담합 이렇게 정치적 결단과 담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위에서 막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네. 적절치 않고요. 결국 네. 두 분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전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던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